네, 백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럽 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증상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파장이 일고 있죠. 이 때문에 우리 당국도 예정됐던 접종 계획을 일단 보류했다가 하루 만에 이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연유인지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대응 추진단의 백영택 상황총괄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백영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장님. 일단 좀 하나하나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유럽 의약품청이 일단 연관성이 있다라는 점은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네, 연관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유럽의약품청에서 일단 문제 제기한 걸 좀 정리해 보면요. 네. 저희가 백신 접종하고 일반적인 혈전하고 사실은 혈전이 생기는 건 굉장히 원인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예. 백신 접종하고 일반적인 혈전 생성과의 관계를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우리 피 속에는 보면 혈소판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지혈작용을 하고 이게 되면 피떡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혈전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주 특이하게 음. 혈소판이 굉장히 숫자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뇌정맥이나 내장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게 아주 특이하게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유럽의약품청에서 접종했었던 사람들 그 2,500만 명을 이렇게 보니까 100만 명당 한 2.5명 정도로 그 뇌정맥에 혈전이 생기면서 동시에 혈소판이 떨어지더라. 보통은 혈소판이 숫자가 많아야 혈전이 생기는데 네.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내장정맥에도 마찬가지로 혈전이 생기면서 혈소판이 떨어지는 게 2,500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에 한 1명 정도 나타나더라. 이게 예. 일반적으로보다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일단 이상 반응으로 보고서 혹시 문제가 되면 부작용에 대해서는 접종 받으신 분들도 그렇고 의료인들도 그렇고 모니터링을 잘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네.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결정을 하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중증 이상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신속하게 발견해가지고 바로 치료하면 그 치료가 잘 되거든요. 이 네. 희귀한 혈전 관련된 증상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면 그 상태가 금방 그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모니터링을 하자는 차원에서 지적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일반적인 통계에 따르면 100만 분의 2.5는 그렇게 의미 있는 그 비율은 아니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이런 의료나 건강 분야에서는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통계가 되는 겁니까? 사실은 뇌 정맥에 혈전이 생긴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좀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게 만일에 100만 분의 100만 분의 1.5가 네. 저희가 보기엔 작을 수 있지만 이게 네. 사실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점 때문이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그러면 일단은 좀 중지를 하는 게 그러면 맞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접종을. 사실은 이게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접종을 제한하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국내에서도 이게 유럽 의약품청에서 그걸 조사를 하고 있으니 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불안한 상황을 잠정적으로 좀 멈춰놓는 게 좋겠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중단을 일단 했던 거고요. 예. 유럽 의약품청이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 상황이 유럽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고 유럽의 통계는 이런데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을 혈전 전문가들, 백신 전문가들하고 같이 모여서 저희가 논의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거를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한 내용들을 저희가 일요일 정도는 발표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 잠정 중단했던 것을 재개를 할 건지 중단을 계속할 건지 이렇게 할 겁니다. 반장님 그러면 일단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으면 그 인정한 이후부터 지금 접종을 일단 중단을 한 겁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유럽은?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다라고 표시를 한 거고 네. 그 유럽의약품청이 우리 허가 당국이라서 허가 사항을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허가 사항은 그대로고요. 다만 국가에 따라서는 이거를 그대로 모든 연령에 대해서 다 접종을 하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아직 계속적으로 중단을 하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뭐 30세, 55세 이렇게 나이를 제한해 가지고
접종을 일부에게만 하는 그런 세 가지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국내로 그러니까 넘어와서 지금까지 접종 후에 혈전이 발생한 케이스가 세 케이스가 있지만 한 분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과 연관성을 없다라고 하는 당국의 발표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두 케이스가 있는데 20대 남성과 20대 여성 혈전이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그 혈전이 발생한 것을 보니까 뇌 쪽은 아닌 것 같던데요. 발표를 보면. 네, 맞습니다. 지금 세 분이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분은 조사를 해서 백신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명확하게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 분은 20대 남성분인데 사실 이분은 뇌정맥에 혈전이 발생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퇴원을 하셨고요. 그래서 완치가 되신 겁니까? 그럼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다만 이분은 아까 그 유럽의약품청에서 이게 뇌나 아니면 내장 정맥의 혈전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혈소판이 감소해야 되는데 이분은 혈소판이 감소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뇌 정맥에 혈전이 있었다라고 해서 요거는 전문가들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20대 여성분이 한 분 이제 그 접종하시고 한 2주일 정도 있다가 숨찬 증상으로 오셔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이분은 다리하고 폐에 혈전이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입원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이제 조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검사 결과를 봐가지고 전문가들이 마찬가지로 백신하고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두 케이스 모두 20대 아닙니까? 지금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데 어떤 이게 특별한 경향성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그 고령층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젊은 층에 대해서는 아직 일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정한 직업군에 대해서만 그걸 했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유럽의약품청이 발표한 것을 보면 그 연령이나 아니면 성별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 부작용이나 이 위험 요인들 이것들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식별하기는 곤란하다. 연령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그 연관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발표를 해서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대 여성분 같은 경우는 접종 후 12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증상이 나타났다라는 보도를 제가 접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두 케이스가 지금 그 접종 후에 그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증상이 나타난 건지, 그다음에 증상은 보통 이제 자각 증상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그 저희보다 이제 유럽의약품청이 한 3-4천만 명 정도 이렇게 접종을 하고 자료를 통계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쪽에서 얘기한 걸 좀 말씀드리면 유럽의약품청은 한 2주일 내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작용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막 호흡이 굉장히 곤란해지고 그다음에 계속 가슴이 아프고 다리에 굉장히 보통 이렇게 멍이 들거나 그런 게 어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조그마한 멍이 여러 군데 이렇게 들어있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복부에 통증이 있고 아니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아픈 두통이 있고 그다음에 시야가 흐릿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으면 뭔 증상이 이렇게 많아요? 그게 전부 신경하고 관련되는 증상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서 일단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제가 증상이 굉장히 가지수는 많은데 이게 나타나는 확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 명에 2.5명, 1명 굉장히 적은 건데 이게 그 나타나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쭉 말씀드리다 보니까 마치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희귀하게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장님이 말씀하신 그 증상이 모두가 그러니까 그 엔드 관계 이것도 나타나고 저것도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이라도 나타난다면 일단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생각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백신 접종 그러니까 일정을 일단 중단을 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재개하기로 한 겁니까 정확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단 전문가들하고 유럽의약품청이 검토했던 내용들, 그다음 국내 상황들을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네. 사실은 저희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해나가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하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검토하고 결론을 내릴 거고요. 그 결론이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일요일 날 정도는 결론을 내려서 발표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자문회의라고 하는 것들 아직도 거치지 않았는데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는 왜 나오는 겁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그 얘기는? 아마 저희가 지금 혈전 전문가 회의도 그렇고 백신 전문가 회의도 그렇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할 거다라는 일정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말씀드린 자료들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결론을 일요일 날 발표를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아마 일요일 날 그러면 긍정적으로 결론을 이미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서 발표를 할 거다라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약품청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를 하면서도 이것이 위험보다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전문가 회의에서도 이 점을 상당히 중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백신이라는 게 그렇고요. 이거는 유럽의약품청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 백신 접종이라는 것들이 그 위험보다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걸 중단할 그런 말씀들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일요일쯤에 이제 최종 결정이 난다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장님.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예.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 저희 계획대로 잘 할 거고요. 정부는 저희가 변이 바이러스나 이상 반응이나 이런 거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서 안전한 접종이 되도록 할 거고요. 의료인들께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바른 정보, 과학적인 정보를 가지고 나하고 가족, 이웃 모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이제 캠페인성 마지막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백영택 총괄반장이었습니다.